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계절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충남 홍성을 찾았습니다. 한적하고 고요한 풍경에 운치가 더해져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데요. 아, 자연은 정말 언제나 옳은 것 같아요. 이 자연이 주는 편안한 분위기와 또 운치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막 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위기 그대로 홍성에 아주 운치 넘치는 곳들 찾아가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도 저만 따라오세요.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홍성.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성산문 선생 유허지입니다. 제가 아주 역사적인 장소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넓은 곳에 드문드문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곳이에요? 네, 이곳은 성산문이 태어난 곳이에요. 근데 성산문 하면 한글을 세종대왕과 같이 창제한 분이시지요. 아니, 성산문 선생님이 훈민정음을 창조했다고요? 네, 무인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성승은 서찰을 잘 지었대요. 또 할아버지 또한 무인이었지만 성달생도 서찰을 잘 지어서 세종대왕을 모시고 추술리에까지 다녀갔다가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됐어요. 유허비는 선현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에 세운 추모비를 말합니다. 이 유허비에는 성산문 선생의 탄생과 사육신의 결의, 유허비가 세워진 과정 등이 기록돼 있는데요. 성산문 선생이 출생한 홍성 홍북면 노은리 성산문 선생 유허지에는 성산문 선생의 사당인 충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충문사라고 적혀 있네요. 네, 다른 곳과 틀리지요? 다른 곳은 현판이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지요. 그런데 이분은 한글을 창제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평소에 책 읽듯이 읽으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정말 그 업적을 바로 알고 이렇게 현판만 봐도 성산문 선생의 업적을 떠올릴 수 있게끔 만들었네요. 그렇지요. 성산문 선생은 한글 창제뿐만 아니라 단종 보기를 계획하다 처형당한 사육신 중 한 명으로 조선 제1의 충의를 지킨 인물이죠. 그 당시에 한글 창제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어떤 과정으로 참여하게 된 걸까요? 한글 28자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느냐면 세종대왕의 명을 받들어서 중국에 문 정운을 연구하는 황찬 선생이 있다는 학자 이야기를 듣고 13번을 다녀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 자음보음 28자가 탄생이 되게 된 거예요. 충문사를 나오면 왼쪽 언덕에 위치한 노은단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몸이 죽어가셔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하이셔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정몽주의 단심가는 익숙한데요. 성산문 선생의 단심가는 처음 봐요. 그렇죠. 정몽주는 고려 때 학자잖아요. 정몽주는 나라에 대한 충성이고 이분은 성산문은 단종에 대한 충성에서 단심가라는 시조를 끌려가면서 지었던 겁니다. 그 시대는 다르지만 이 단심과는 그 충성심 하나는 같은 의미네요. 그렇지요. 노은단은 대원군에 의해 서원이 철폐되자 성산문 선생과 사육신의 위패를 그 자리에 묻고 매년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역시 그 성산문 선생의 유허지답게 여기에 모시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는 선생님의 시체가 묻힌 곳은 노량진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신주가 묻힌 곳이에요. 그래서 왜 따로 묻혀 계신 거예요? 왜 따로 묻히게 됐느냐면 여기는 1672년도에 조선 현종 때 인왕산에서 신주가 발견이 됐어요. 아들과 형제들 모두 다 죽음을 당했는데 여자분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효옥이라는 딸이 부모님 제사를 밤나무로 신주를 깎아서 제사를 지내다가 송시열 선생한테 이야기를 해서 성산문이 태어난 고향으로 모셔야 된다 해서 이곳에서 모시게 돼서 여기를 노은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번엔 항일 의병의 넋이 서려 있는 홍주 의사총으로 향했는데요. 홍주 의사총은 1906년 5월 홍주성에서 의병과 일본군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희생된
구백의사의 위패를 봉안한 곳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군들은 이제 무기가 달랐어요. 무기가 달라서 이 무기 때문에 의병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홍주 목사였던 이승우가 동참하기로 해놓고서 3일 만에 변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완용이 특수부대를 내려보내서 진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 안에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포의 중심지 홍성에서 일어난 홍주성 전투는 의병들의 항일운동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치열했다는데요. 근데 무덤이 하나하나 뭐 성함도 없고 다 같이 이렇게 하나로 묻혀 계신 거예요? 그 당시는 여기 천에 많은 시승이 나무에도 걸쳐 있고 뭐 남자들이 꽂았던 상투가 나와서 그 개수에 따라서 한 900에서 1000명 정도 된다 해서 여기다 무덤을 해놓고 이제 지명이 900의층이라고 부르다가 49년도에 이제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받으면서 홍주 의사청으로 이제 바뀌게 됐어요.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이에 반대했던 의병장 민종식의 주도하에 일본군의 병기를 탈취하고 홍주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던 의병들. 하지만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한 일본군의 공격이 본격화되면서 홍주성이 함락되고 수백 명의 의병들이 순절했다고 합니다. 의지가 강했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더 무섭기도 했을까요?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도 주리를 틀고 많은 고문을 당했겠지요. 그래도 그때 고문을 당하면서도 김복환 선생은 뭘 하겠느냐면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다 왜가 망했다는 소식을 전해달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아, 이렇게 홍성 곳곳을 돌면서 이 여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역사를 같이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정말 또 뜻깊고 소중한 여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오롯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서부면의 국립포구로 향합니다. 언제 보아도 아름다운 국립포구는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홍성의 대표 여행지죠. 끝도 안 보이는 천수만! 이렇게 아름다운 국립포구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국립포구에 대해서 척척박사 이박사가 알려줄게요. 홍성 제8경에 속하는 이 국립포구는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 항로에 있는 인근의 작고 아담한 마을에 있는 항구입니다. 이 항구 마을 지형이 활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국립포구는 얕은 수심과 간만의 차로 예로부터 연안업과 수산 양식장의 적지였는데요. 싱싱하고 저렴한 해산물은 물론이고요. 천수만과 간월도, 수평선 넘어 보이는 안면도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일몰과 낙조를 볼 수 있는 홍성 대표 낙조 맛집입니다. 고마워요, 이 박사. 끝이 보이지 않는 넓고 아름다운 천수만에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데요. 천혜의 자연 속에서 여유를 만끽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홍성에서 이 천년의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까지 모두 즐겨봤는데요. 조용하면서도 알찬 여행 즐기고 싶다면 여러분 홍성으로 오시길 추천합니다. 당장이라도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은 요즘. 깊어가는 계절만큼이나 천년의 역사 향기가 가득한 충남 홍성에서 자연을 벗삼아 운치를 느껴보시는 것은 어떠세요?